인사드리겠습니다. 박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러기 단우님들과의 제 인연은 제가 1981년 전남대학교 화공과 학생이었고 1998년에 졸업할 때까지, 박사로 졸업할 때까지 18년 동안 저의 은사님이셨던 박돈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1호 박사이기도 하고요. 저분이 흥사단 업무를 맡고 있을 때 흥사단의 기러기 잡지, 이걸 제가 라벨링해서 전국에 보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저는 강주의 한 서부교육청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흥사단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응모를 할 때 또 우리 강주 흥사단이 응모를 해서 같이 함께 활동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남공이라고 나로 우주호가 올라가는 작은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 마당은 모래사장입니다. 우리 집 마당이 모래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고요. 근데 이 파도가 태풍이 불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다를 휘저으면서 우리 마당으로 옵니다. 근데 올 때 태풍이 치면은 이 휘저으면서 멍게, 해삼, 전복, 문어 다 끌고 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막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얘들을 안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죽기만 하면 됩니다. 좋으시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 집 그 초가집을 바람이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아, 저쪽 기퉁이를 저 나무에다 묶어라. 둘째 아들은 저 기퉁이를 저 나무에다 묶어라. 셋째 아들은 여기다 묶어라. 넷째 아들은 여기다 묶어라. 다섯째 딸은 물을 퍼내라. 여덟째 딸은 이장한테 일러라. 몇 명입니까, 여러분? 사람 사녀. 뭔 애기를 그렇게 많이 낳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애기를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 애기를 그렇게 많이. 근데 저는 이 위에서부터 6번째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당시에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선생님들끼리 군에서 달리기 대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선생님들 달리기 대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달리기 대회를 하다가 쓰러졌답니다. 근데 여기 무릎을 조금 깎았는데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엉덩이까지 다 썩어본 거. 여기까지. 몇 살에? 29살.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목발만 선물을 받은 거예요. 5명의 아기를 낳아놓고 그때는 장애인이 되면 선생님도 못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되고 하나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불쌍하다고 문중 땅을 깊은 산 속에다가 이제 아까 있는 그 집은 없어져 버릴 거예요. 팔아먹고 전답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깊은 산 중에다가 땅을 좀 줬던 모양입니다. 파서 먹고 살으라고. 근데 다리가 없는 양반이 어떻게 파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꼬맹이들 5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 뭐를 하고 살까? 아, 내가 잘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공군에는 그 당시에 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이 수두룩했답니다. 젊은이들이. 글을 못 읽은 10살부터 25살 젊은이 청춘 남녀들이 글을 못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깊은 산 속에다가 크게 서당을 지은 거예요. 흙으로 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500명 정도의 글 못 읽는 사람들을 농한기 때 불러들여가지고 낮에는 한문을, 밤에는 주산을 가르쳤답니다. 주산. 근데 한문도 하늘천 따지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신문이 국한문 혼용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한문 중에 자주 나오는 아주 관용급 프리컨트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 문화, 대통령, 국회, 사회, 행정 이러한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 215항으로 펜으로 써가지고 이걸 젊은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한문. 밤에는 암산하고 주산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우리 집에가 500명이니까 바글바글 했겠지 않습니까? 깊은 산속에. 물론 공부를 하러 왔는지 연애를 하러 왔는지 그건 나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좋아서 모인 겁니다. 근데 그 덕분에 저는 아버지, 난 그 동네, 그 산으로 넘어가서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한쪽이 없어도 낳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만 낳은 게 아니라 또 2명을 더 낳았어요. 그런데 일찍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그 형들하고
한문하고 주사를 배우게 된 거예요. 펜 글씨도 쓰고요. 근데 제가 그 형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 형들은 연애도 해야 하고 바쁘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근데 난 할 게 없으니까 여기 무릎에 앉아갖고 낮에는 한문을, 저녁에는 주산을 가르쳤는데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주산이 3단, 암산이 3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1 더하기 1은 2, 그거 못 해가지고 막 운동장 돈 놈이 수두르겠는데 세 자릿수 것들은 이렇게 쭉 해가고 10개 정도는 암산을 할 정도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문은 어느 정도 잘했냐면요,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 7살 때 아버지가 공부하러 온 이 학원생들이 늦게 오니까 제 7살짜리한테 물었답니다. 주정아, 학원생들이 왜 이렇게 늦지? 제 이름이 주정입니다. 술주정이 아니라 박주정입니다. 이렇게 늦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대부분 7살짜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모르죠 아버지, 이러겠는데 저는 아버지, 형들이 빨리 지금 안 오는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7살짜리가 곡절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너 곡절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쓸지 않느냐? 근데 그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제 배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놈을 잘 가르쳐야겠다. 내 한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를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이게 제가 불행의 씨앗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코가 이만한 열만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들어가고요. 그 코는 다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도 있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어찌됐든 공군에서는 수제 같은 아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베이비 부모 시대라서 한 반에가 80명 이상이 한 반이었습니다. 우글우글 했습니다, 학생 수가. 그리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매달 월말고사를 봤어요. 매달. 지금은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월말고사를 보는데 이게 그 많은 학생의 합계 평균 석차를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당연히 주사를 못 놓는 선생님들이 많았죠. 근데 이 학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아이가 쫙쫙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5학년 때 5월 말고사를 다 보고 다른 애들은 보리카시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보리카시는 뭔지 아시죠? 보리를 배우러 가는데 학교에서 너는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누나를 급사라 그랬습니다. 지금 기능직 누나 같아요. 주정아 너는 가지 말고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이 학생들의 합계 평균을 내주라. 네, 나누십시오. 내가 금방 해드릴게. 그리고 1학년 1반 1번부터 합계를 내주고 있는데 내 점수가 궁금해요. 5학년 1반 14번. 나는 다 100점이겠지? 그리고 봤더니 국어가 20점, 산수가 30점. 막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 선생님은 내 점수를 잘못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3층에서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는 까만 고무신을 신고 32kg짜리 꼬맹이가 선생님 제 점수가 잘못 기록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디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쳐다보지 않고 내 머리를 확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머리를 잡고 교무실에 끌고 나가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왜 끌고 나간지를 몰라. 끌고 나가더니 문을 닫고 교무실 바닥에 있는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찍는 겁니다.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막 나는 펑펑 울었죠. 다른 선생님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내 길을 잡고 피가 질질 나는 애를 했고 교실 3층으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올라가더니 문을 닫고 뺨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꼬맹이를 치니까 뒤로 물려, 또 때리니까 뒤로,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쓰러지니까 발로 걷어요. 그리고 발로 밟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산이 얇은 주산이 아니라 퉁퉁한 주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퉁퉁한 게 손이 저리네. 그걸 썼는데 그걸 나한테 뺏어가지고 얼굴에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산달이 싹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절을 해버렸네요. 근데 일어나 봤더니 선생님은 없고 나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너무나 많이 고여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울고 산 2고개를 넘어서 집에를 가는데 한 고개 넘고 2고개를 넘는데 피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3고개를 넘어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에요. 어르신 모내기가 뭔지 아시죠? 모내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러 못 가고 엄마가 마을 사람들 데리고 모내기를 하러 간 거예요. 아버지는 뭘 했느냐? 큰 솥단지에다가 장작으로 불을 떼면서 모내기 한 사람들 저녁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작으로.
근데 산에서 내려온 꼬맹이가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 같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내 아들이네. 그러니까 이분이 불을 떼다가 자기가 다리가 다 2개 다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 본 거예요. 근데 다리가 하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빠졌겠죠.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앞으로 자빠지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글거리는 불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박아 온 거예요. 난 얼른 가서 아버지를 끌어내가지고 빗자루로 물을 막 쓸어냈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도 필요 없이 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때렸냐? 선생님이. 왜? 모르겠습니다. 막 우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그 큰 주사날 3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파 보이니까 하나를 빼니까 그 피가 아버지 바지로 품어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눕혀놓고 옷으로 얼굴을 감겨놓더니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마을로 쫓아갔습니다. 학교로. 근데 밤이 됐는데도 그 시커먼 밤, 근데 전기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버지가 안 와요. 왜 안 할까? 왜 안 올까?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인지도 모릅니다. 저 산 위로부터 어떤 불 하나가 우리 집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저 아버지 오신가 봐. 함께 너가 아버지 아니다. 왜요? 너가 아버지는 쩔뚝거리고 와야지 저렇게 빨리 올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네요. 마을에 있는 형이 와서 주정이 어머니, 주정이 마당에서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엄마가 누군데 이 밤중에? 큰일 났습니다. 뭐 큰일 났다고?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주정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 미친 사람처럼 우리 형제가 8명과 엄마는 고무줄 신고 올라가다 보니까 신발도 다 벗겨진 상태로 그 캄캄한 마을로 가봤더니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학교로 가려다가 그래도 맹세기 옛날 선생님이었고 교감선생님이 자기 친구인데 학교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전방 문턱에 좀 앉아서 기다리고 그 선생님을 오라고 했던 거 봐요. 근데 오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보고 슬프지 않았답니다. 이 사남 사녀를 어떻게 데리고 살까? 뭘 먹이고 살까? 상여가 나간 날 저한테 주정아 너는 아버지 상여를 따라오지 마라. 너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 나는 아버지 상여가 나간 날 나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가 6월 달이기 때문에 유교 노래를 배웁니다. 그 선생님은 풍금을 치면서 이슬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부르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 2개 여기 2개 지금 주사날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가슴도 아프고 아버지 상해가 올 이유도 없는 학교를 한 바퀴 돕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저항한다고 돌 몇 개 던지고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을 보고 아버지 나이 49살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간 사남 사녀 중에 위에 있는 형들은 전부 다 부산으로 노가다를 하러 가고 누나들은 부산 식모살이를 하러 가고 남 밑에 있는 동생들은 어머니 밑에서 큽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다니면서 잼피 산초를 타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독사에 물리고 쓰러지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피 마르는 돈이 없어서 매혈을 해가지고 납부금을 냈던 그 상황의 이야기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그리고 저는 정신병에도 걸렸습니다. 우리 고모가 한 날만 오면 우리 가족을 모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거지같이 산 이유가 뭔지 아냐? 주정이 저 새끼가 우리 오빠를 죽여갖고 너가 이렇게 산다.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때부터 난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죽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 건너뛰기를 하랍니다. 중고등학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수님 총각 시절에 교수님 아파트에서 밥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갈 데가 없는 아이니까. 그런데 저녁에 제가 잠꼬대를 하면서 욕을 하니까 나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뭔 욕을 그렇게 밤내하냐. 저녁내 욕을. 그 분노가. 그 말을 저는 제가 박사 졸업할 때까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드리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대학교를 고통스럽게 다녔습니다. 2가지. 나 때문에 형제간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산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나는 대학교 3, 4, 1, 2학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방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또 중2 됩니다. 중2 적성이 딱 맞았습니다. 3년 동안. 근데 그 중2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김영사에서 중 이야기를 썼더니 중 이야기를 쓰면 크리스찬들이 안 읽는다고 빼라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참 중생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박돈희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분은 저 대학교 4학년 동안에 야생마 같은 그 분노를 잠재우면서 키우고 어른을 전공하고 존경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저분이 제일 싫었습니다. 제일 무서웠고 하나하나 한 대로 안 하면 너무너무 혼내줬습니다. 기숙사에서 못 먹는 술을 먹고 내가 쓰러지고 그랬을 때 저 교수님한테 너무너무 혼났습니다. 근데 저분이 제 석사 박사 지도교수가 되셨습니다. 나는 저분이 아니었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를 난 지금도 상상도 못합니다. 그 많은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다녔을까. 아마 엉망진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를 안고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합니다. 박사는 1호입니다. 근데 박사를 하는 도중에 교수님께서는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시고 나 혼자서 공부하기가 버겁기도 하고 돈을 벌여야만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교수님 저 이리저리 해서 대학원 박사는 밖에서 하고 수료는 했으니까 제가 밖에서 직장을 다닐랍니다. 그래라. 그래서 92년도에 저는 준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원가는 20학점을 더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준교사 자격증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청하면 자격증을 줬거든요. 근데 학원가가 그때는 정규교사가 적기 때문에 준교사도 선생님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시험 봤습니다. 정교사가 됐습니다. 92년 저는 3월 2일 날 강주 시내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네요. 그때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고 꿈도 없고 불쌍한 애들이 다 모일 때입니다. 옛날에 선배님들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때는 희망이 없는 애들이 많이 모일 때입니다. 불쌍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처럼 불쌍하고 어려운 아이들 사랑해주고 안아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2일 날 그 학교 발령이 나서 학원과 2학년 1반 8시 반 아침 조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랑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한 반이 50명인데 5명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시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놈한테 물었습니다.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얘가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아, 반말을 해서 그런가? 학생 미안해요. 애들이 왜 안 왔대요? 그러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고 학교 안 온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세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침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냈는데 학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하루 지났더니 그 애들은 학교를 오는 시간이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온 놈,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옵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온 게 뭔 게 아니라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갑니다. 이게 하루 종일 오고 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얘들이 늦게 오는 걸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우리 학교는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간답니까? 그랬더니 박 선생, 내가 그 말 안 해줬구나. 우리 학교는 강주 시내에서 인문계시 이렇게 다 떨어지고 오갈 데가 없는 놈들이 꼴뚱짜리 다 모여. 전체 학생 수가 2,000명인데 1,000명이나 학교 나와. 그중에 한 500명은 가출했어. 그럼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 보고만 있어. 뭘 하려고 하면 도망가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선배님 그 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도 해봤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 뒷날 새 교과서를 나눠줬는데 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방에다가 책을 넣지 않고 새 교과서를 끈으로 묶는 거예요. 왜 가방에 있는데 끈으로 묶을까 봤더니 하교하면서 이 묶은 책을 소각장에 다 버려버립니다. 이름도 안 쓴 책을. 아, 사람이 아니구나. 세 번째 날은 수업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봤더니 입술을 까고 이빨 사이로 침을 뱉으면서 뱉지 마. 저놈의 뱉지 마라. 다 침을 뱉고 인간도 아닌 거예요. 아,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공부를 시킬 게 아니라 습관을 가르쳐야겠다. 그러려면 조회 시간과 종례 시간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다면 아이가 아침에 학교 온 애 첫 A부터 나는 교실에 앉아서 그 애를 맞이하기 시작하자.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침에 7시부터 아침 조회 때까지 데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회하고 종례 시간에는 다른 반은 한 30분 종례를 하는데 우리 반은 한 1시간 하고 막 계속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내 수업 들어갔다가 쉬는 시간에 얼른 교실에 들어가서 칠판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침 닦아주고 버려둔 책 가지고 오고 그날 배울 거 전부 다 펴놓으라고 그러고 노트 검사하고 앉혀놓고 나면 10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얼른 내 수업으로 들어갔다가 또 10분 얼른 가서 하루에 8번 들락날락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했더니 애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고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애들이 보여야 뭘 가르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그러면 애들한테 그래서 11시에 애들이 제일 많이 도망간다. 그래서 못 도망가게 일단 막아야겠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을 막으면 애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11시 반에 교문 앞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못 도망가게.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놓고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11시 반 계속 서 있으니 애들이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내에서 와구락을 합니다. 됐다, 되잖아. 선배님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래. 그러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한 3주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제가 지도하고 나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박 선생 지금 뭐해? 나 지금 못 나가게 지키고 있잖아. 이리 와봐. 왜요? 내가 자네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이리 와봐. 그리고 나를 데리고 학교 뒷담으로 데리고 갑니다. 학교 뒷담으로 데려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개미 새끼 수백 마리가 담을 넣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인가 안 보인가? 보입니다. 왜 근다고 생각한가? 제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저희 애들이 넘어가는 저 벽돌 밤을 한번 두드려 봤어요. 여기 텅텅 비어 있어. 아무 힘도 없어. 저 10명만 넘어가도 이거 무너질 건데 저 수많은 애가 무너지면 밑에가 낭떠러지야. 다 죽어. 큰일 날 뻔했어요. 선배님 그러면 저기다가 철망을 치면 안 될까요? 학교 건물은 철망을 안 치게 돼 있어.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와서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실망했고 가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 그리고 안 와도 괜찮아. 대신에 학교에 와서 침은 뱉지 마. 침. 더러워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온 가르침이니까. 침은 뱉지 마. 그랬더니 그 사이에도 칙. 침은 뱉지 말고 네 알아서 칙. 아 장애구나 장애. 틱장애구나. 이걸 어떻게 고칠까? 때릴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다만 미안하게 만들자. 반성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침을 뱉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루 종일 닦아주자. 그리고 밀걸기 10개를 빨았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복도, 교실, 복도 계속 뱉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틈도 안 줘요. 계속 뱉으니까 수업할 필요도 없어. 듣도 안 하니까. 계속 반성하더라고. 칙, 아무 말도 안 하고 칙. 계속 3주 동안 닦아 다녔더니 애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침 뱉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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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그때 저는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를 보니까 침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한 놈이 침을 뱉고 나서 발을 드는 거예요. 여기도 닦으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애가 여기도 닦으세요. 인간이 아니다. 이게 무슨 교육이냐. 큰일이다. 그 부모가 미웠고 그 담임이 미웠고 이 아이가 미웠습니다. 나는 그때 92년 12월 달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못 견디겠더라고.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는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밑에서 지금 학인 받고 있는 중이고 수료를 했으니까 어디 시간 강사를 가려고 원서를 썼는데 안 받아줍니다. 큰일 났네. 그때 10평짜리 아파트 살 때거든요. 제 아내하고 딸하고 저하고 셋이 살 때. 우리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10평짜리 아파트, 그것도 싸골세. 고물 아파트. 이게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잠을 같이 자요. 근데 저는 잠을 자면 아침에,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똑같은 잠꼬대를 해요. 앉으라고! 가지 마! 뱉지 마라고 이 말을 전장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만 좀 해, 그만 좀. 다른 말 좀 해봐. 이 정도로 노인력을 했어요. 아, 난 그 학교를 돌아갈 수 없다.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시험을 봤네요. 다시 다른 학교를 가보려고. 그때는 공사립을 같이 뽑을 때예요. 에이, 저 학교 말고 한 명 뽑는데 50명이 응시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1월 달에 3배수 안에 들어갔어요. 3등. 이제 2월 달에 한 명 뽑아. 최종 합격. 내가 합격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 공업, 기술, 가정 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강주에 있는 350개 학교 중에 어디 발령이 나면 돼. 그래서 어디로 발령이 날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버려. 나는 그 학교에 발령이 날지를 몰랐어요. 그 학교 발령이 날지 알았으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저는 교육청에 와서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교육장 다 해봤습니다. 교육관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근데 100% 시험 보면 거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현직이 안 가려고 하는 학교니까 신규 배치. 나는 그걸 모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2달 전에 큰소리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안 가려고 버티니까 내 아내가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눈 감고 다니라고. 그래서 눈 감고 갔습니다. 2달 만에 창피해 죽겠어요 막. 근데 선생님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예요. 그 자리 안 치웠으니 거기 앉으면 되겠네 막 그러고 놀리고. 작년에 2달 전에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이 몰려와갖고 선생 안 한다는데 왜 왔냐고. 가라고. 선생 안 한다고 했잖아. 가라고. 여러분 다시 2학년 담임을 또 시켜줍니다. 그 교장 선생님. 여러분 기계, 전기, 전자, 학공이 있는데 학공과가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1학년은 순수하고 3학년들은 처리가 덜, 그냥 2학년이 제일 힘듭니다. 아이들. 다시 93년도에 2학년 담임을 했는데 만나봤더니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 애들은 얘들에 비하면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나는 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자. 그리고 학교를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앞에는 8시, 7시 반에 갔는데 인자는 8시 반에 갑니다. 가만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하러 갈 때 복도를 안 쳐다봐. 더러우니까 이렇게 가. 침. 출석을 부를 때도 안 불러. 그냥 체크만 해. 보기도 싫어. 박창수 그러면 네, 그냥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래서 수업할 때는 절대 뒤를 안 돌아봐. 나 혼자 계속 말해. 그리고 종이를 치면 그냥 이렇게 가버려. 그렇게 3, 4, 5월 달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이 제일 엉망진창. 내 마음은 너무 허전해요. 이게 뭐야? 선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6월 달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제삿날 그 작은 아파트에서 제사를 지내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12시경에 벨이 없는 아파트가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막 발로 차는 것 같아. 문을 열어봤죠. 6월 달에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술을 먹고 담배 냄새까지 풍기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선생님 반이잖아요. 반도 몰라요. 난 몰라. 안 쳐다봤으니까.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놀러 왔대요. 안 돼요. 너 가. 이 밤중에 어디를 와. 안 간대요. 그래서 버텨가지고 우리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왔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수박을 썰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이고 보내려고 수박을 썰어줬는데 과일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수박에는 씨가 있어요. 씨를 하늘에 대고 피야. 8놈이 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초등학생 딸이 보고 아빠 오빠들은 왜 원래 그래 원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을 안 갑니다. 새벽 3시까지 떠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데리고 가려니까 안 일어납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학교를 갔습니다. 내 아내가 계속 전화가 옵니다. 1명 가고 7명 남았어. 2명. 알고 있어요. 그만 전화하세요. 종례 시간에 막 울어. 왜 우냐 했더니 쟤는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있다고. 걱정 말라고 내가 깨운다고. 우리 종례하러 가서 깨워서 보내려고 했더니 7명이 또 왔어. 왜 왔냐니까 얘 데리러 왔대요. 그러더니 또 1시간 만에 또 와. 그 다음날 또 와. 그 다음날 또 와. 그때는 여러분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오냐? 오지 마라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는 가출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어쩌라고? 여기서 여름방학 할 때까지만 살아볼랍니다. 1달 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야 방이 10평밖에 없는데 전부에서 어디서 살아? 방도 하나밖에 없어. 아 우리 거실에서 안 돼. 너는 가. 안 간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들 6월 1일부터 여름방학 동안 데리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1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 소만한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제일 힘든 게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 두 번째는 도시락을 싸는 거. 그 다음에 세탁기도 없는데 빨래를 하는 거. 말이 다 욕인 것.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애들이 7월 달이 됐습니다. 7월 달이 됐는데 그 학교는 기말고사를 보는데 하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을 볼 때 전 과목의 문제를 3배수로 가르쳐주고 시험 봅니다. 3배수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문제를 안 바꿉니다.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이 애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집에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얘는 구구단도 못 외워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그랬더니 답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 답을 외울래. 외우자. 상 펴라. 그래갖고 저는 문제를 말하고 그것들은 답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한 반에 50명씩 2학년이 13개 반인데 650명 중에 전교 1등부터 7등이 됐습니다. 전교 1등부터 7등. 그때 여러분, 그때가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넘어갈 때입니다. 실업계들한테 막 돈을 퍼줄 때예요. 제 월급이 70만 원인데 한 사람당 80만 원씩 장학금을 준 겁니다. 방학 시간 날 얘들이 이러고 다닙니다. 선생님 내가 전교 1등 남았다니까. 근데 얘들이 방학하면 집에 간다고 했는데 안 간답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삽니다. 이 애들이 방학 동안 내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하공대를 7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교육, 혀차고 욕할 일이 아니라 우리 흥사단의 프로그램도 지금 애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옛날 정신은 이어받되 방법을 바꿔서 해나가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강한 소망을 말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들 데리고 살고 나서 저는 데리고 살면 이 애들이 사람이 되는데 이 집은 너무 좁다. 경찰들이 와서 맨날 고해 과외한다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산속에 4,000평의 감남 농장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폐가를 얻어서 19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년 10년 동안에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삽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선생 박주전과 707명의 아이들, 그게 책의 이름입니다. 선생 박주전과 707명의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정말 훌륭하게 크는 모습을 보고 나는 교육청 장학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야겠다라고 여러분 학교에 있는 위센터, 위스쿨, 위클래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